누브에 빛나는 낡은 배지. 로블록스 월드의 광장에는 언제나 활기가 넘칩니다. 화려한 날개를 단 플레이어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반짝이는 아이템을 든 친구들이 웃고 있었죠. 하지만 주인공 누브는 구석에 놓인 낡은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플 때를 대비해 아껴둔 반쯤 먹은 타코 하나를 꼭 쥐고 있었어요. 누브에게는 무엇이든 아끼고 절대 실패하지 않을 안전한 길로만 다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브의 곁으로 픽셀이라는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픽셀은 아주 높이 점프할 수 있는 그래비티 코일을 가지고 있었죠. 안녕 누브, 저기 있는 거대한 장애물 코스, 의지의 탑에 같이 도전해보지 않을래? 픽셀이 밝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누브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코일도 없고 만약 떨어져서 리스폰되면 내가 가진 이 타코마저 잃어버릴지도 몰라. 누브는 실패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픽셀은 누브의 옆에 앉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누브, 넌 왜 항상 가장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해? 실패는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건데 말이야. 누브는 개미개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에게 실패는 그냥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야. 부족하게 자란 나에게 한 번의 실수는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았거든. 그래서 난 늘 조심해야만 해. 누브의 마음속에는 가난이 남긴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픽셀은 누브의 기본 스킨과 낡은 장비들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누브, 너 그거 아니? 네가 입고 있는 이 옷과 장비들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아무런 아이템 없이도 지금까지 이 넓은 월드에서 살아남았다는 건 네가 누구보다 치열하게 생존해왔다는 증거야. 이건 결핍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훈장이란다. 그때 광장 중앙의 거대한 의지에 탑문이 열렸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높은 곳까지 투명한 블록들이 떠 있었죠. 누브는 침을 꼴꺽 삼켰습니다. 픽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의 그 살아남는 습관이 이번에는 너를 도와줄 거야. 한 번만 용기를 내봐. 누브는 떨리는 손으로 픽셀의 손을 잡고 탑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코스는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누브는 발밑의 블록이 사라질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누브의 조심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서두르다 떨어질 때 누브는 바람의 소리와 블록이 움직이는 규칙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부족한 환경에서 늘 주변을 살피던 습관이 그의 눈을 날카롭게 만들어준 것이었죠. 갑자기 발판이 끊어진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픽셀조차 당황하며 멈춰섰습니다. 아, 여긴 너무 멀어. 점프 코일 없이는 불가능해. 하지만 누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벤토리 구석에서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기본 아이템인 흑손, 트라월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잠깐 동안만 버틸 수 있는 작은 다리를 만들 수 있어. 누브는 자신이 가진 아주 작은 자원들을 하나하나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남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기본 블럭과 낡은 로프를 이용해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갔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덧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강인한 의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누브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결핍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두 친구는 탑의 꼭대기에 도달했습니다. 발밑으로 로블록스 월드 전체가 아름다운 픽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픽셀이 환호하며 말했습니다. 해냈어 누브. 네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넌 정말 최고의 생존 전문가야. 누브는 처음으로 가슴을 활짝 펴고 웃었습니다. 이제 누브는 더 이상 구석진 벤치에 숨어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배지를 반짝반짝하게 닦아 가슴에 달았습니다. 누브는 깨달았습니다. 가난과 결핍이 남긴 흔적들은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아낼 수 있게 만드는 나만의 특별한 재능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누브는 당당하게 새로운 오비를 향해 걸어갑니다. 브릭스의 반짝이는 훈장. 블록시티의 가장자리, 낡은 픽셀 주택가에 브릭스가 살고 있었어요. 브릭스의 아바타는 화려한 날개도 반짝이는 한정판 모자도 없었지만 언제나 깨끗하게 닦여 있었죠. 브릭스는 길을 걷다 누군가와 스치기만 해도 정말 죄송해요 라고 서둘러 사과했고 누군가 작은 아이템 하나라도 건네주면 10번도 넘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브릭스에게 세상은 조심스럽고도 고마운 것들로 가득 찬 곳이었거든요. 오늘은 블록시티에서 가장 큰 점프맵 챌린지가 열리는 날이에요. 우승 상금은 무려 골든 크라운이었죠. 경기장 입구에서 브릭스는 화려한 네오노라를 뿜어내는 럭스를 만났어요. 럭스는 브릭스를 보며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 너도 대회에 참가하러 왔구나. 자, 이건 내가 남는 거니까 너 써. 에너지 드링크야. 브릭스는 깜짝 놀라 럭스에게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걸 주시다니 제가 나중에 꼭 어떻게든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럭스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사라졌지만 브릭스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이 큰 호의를 어떻게 갚아야 하지?
내 인벤토리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브릭스는 드링크를 마시지도 못한 채 소중히 품에 안았어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사라지는 발판과 회전하는 톱날이 가득한 맵이었죠. 브릭스는 럭스와 같은 팀이 되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브릭스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어요. 럭스가 발판을 밟기 편하도록 자신이 먼저 가서 길을 닦아놓거나 위험한 구간에서는 럭스가 먼저 지나가도록 한참을 기다려주었죠. 브릭스, 서둘러. 발판이 사라지고 있어. 럭스가 외쳤지만 브릭스는 또 사과를 하고 말았어요. 미안해 럭스. 내가 너무 느려서 네 길을 방해하는 것 같아. 먼저 가도 돼. 브릭스는 자신이 누군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안함이 울컥 차올랐어요. 결국 브릭스는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질 뻔했죠. 다행히 럭스가 브릭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세이프존에 도착하자마자 브릭스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럭스. 나 때문에 네 기록이 늦어질 거야. 나 같은 건 그냥 두고 가도 되는데. 브릭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부끄러웠어요. 가진 게 없어서 늘 미안해하고 작은 친절에도 빚을 진 것처럼 그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럭스가 브릭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브릭스, 넌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아까 그 톱날 구간에서 네가 아이템 하나 없이 오로지 점프 타이밍만으로 살아남는 걸 봤어. 그리고 아까 준 드링크, 넌 아껴 먹으려고 아직 안 마셨지? 그건 인벤토리가 비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생존 기술이야. 네가 자꾸 미안하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건 네가 약해서가 아니야. 럭스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건 네가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남았다는 훈장 같은 거야. 넌 남들보다 더 세심하게 주변을 살피고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잖아.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정말 멋진 거야. 브릭스는 가슴이 찡해졌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가졌던 습관들이 나를 지켜온 힘이었다고? 브릭스는 처음으로 고개를 당당히 들었어요. 그리고 소중히 간직했던 에너지 드링크를 따서 럭스와 나눠 마셨어요. 고마워 럭스. 이제 정말 우리가 같이 우승할 차례야. 마지막 거대 로봇 구간에서 브릭스는 자신의 장기를 발휘했어요. 최소한의 자원으로 길을 찾고 팀원의 위치를 세심하게 살피며 완벽한 타이밍에 점프했죠. 두 사람은 마침내 골든 크라운을 함께 손에 넣었답니다. 브릭스는 이제 더 이상 과하게 사과하지 않아요. 대신 환한 미소로 말하죠. 도와줘서 고마워. 나도 너를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뻐. 포포의 투명한 배낭. 블록들이 반짝이는 큐브시티에 살고 있는 포포는 아주 특별한 습관이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아주 작은 픽셀 조각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소중히 챙기는 것이죠. 포포의 캐릭터는 화려한 스킨 하나 없는 기본 모습이었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히 서버를 누볐답니다. 어느 날 인기 스타인 루이가 포포에게 다가왔어요. 루이는 번쩍이는 전설의 날개 아이템을 포포에게 건넸지요. 포포야, 너의 모험을 응원해. 이 날개를 선물로 줄게. 포포는 깜짝 놀라 땅이 닿을 정도로 머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걸 주시다니 죄송해서 어쩌죠? 포포는 날개를 등에 달았지만 깃털 하나라도 상할까봐 날지 못했어요. 오히려 루이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커져서 멀리서도 루이가 보이면 숨어버리곤 했죠. 나 같은 캐릭터가 이런 과분한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걸까? 언젠가 꼭 갚아야 하는데 포포의 마음속엔 커다란 빚더미가 쌓이는 기분이었어요. 루이가 다시 포포를 찾아와 같이 용암 던전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던전 안에서 루이는 포포에게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황금 사과를 건넸습니다. 포포는 사과를 받자마자 또 미안해졌어요. 루이, 미안해. 내가 너의 소중한 아이템을 자꾸 축내는 것 같아. 포포는 생각했어요. 내 배낭은 항상 비어 있었어. 아무것도 없던 시절엔 누군가의 호의가 무서웠지. 갚지 못하면 서버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 포포의 무의식 속에는 예전에 겪었던 결핍의 기억들이 단단한 매듭처럼 묶여 있었답니다. 그때 거대한 보스몬스터가 나타나 루이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포포는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루이 대신 공격을 맞았습니다. 루이, 위험해. 이제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겠어. 포포의 체력바가 순식간에 줄어들었지만 포포는 왠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던전을 빠져나온 후 루이는 속상한 표정으로 포포를 바라보았어요. 포포야, 왜 그랬어? 네 몸이 상하는 것보다 사과 한 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포포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어요. 미안해. 네가 나한테 잘해준 게 너무 많아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 루이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선물은 부채가 아니야, 포포야. 내가 너에게 날개를 준 건 네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지.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친구야. 포포는 깨달았어요. 자꾸만 미안해하고 과하게 감사했던 건
부족했던 시절을 견뎌내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던 마음의 흔적이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만큼 포포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였지요. 포포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무거운 매듭을 하나 풀었습니다. 이제 포포는 루이가 주는 선물을 웃으며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고마워 루이. 나도 다음에 맛있는 걸 찾으면 꼭 너랑 나눠 먹을게. 포포는 드디어 아껴두었던 날개를 활짝 펴고 큐브시티의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답니다. 입술 위의 비밀 게임. 스퀘어시티의 광장은 오늘도 반짝이는 블록들로 가득했어요. 피벗과 스태틱은 나란히 앉아 새로 나온 한정판 모자를 구경하고 있었죠. 그때 스태틱이 주위를 살피더니 피벗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얘, 너 그거 알아? 진짜 대박인 비밀이 있는데. 스태틱이 가리킨 곳에는 멀리서 점프맵 연습을 하던 벡터가 있었어요. 벡터 말이야. 사실 어제 어비레벨 1에서 계속 떨어져서 울었대. 점프를 하나도 못한다니까. 스태틱은 재미있다는 듯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피벗은 조금 당황했어요. 벡터는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막 해도 돼? 벡터가 알면 속상할 텐데. 피벗의 말에 스태틱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에이, 우리끼리만 아는 건데 어때? 너랑 나랑 친하니까 말해주는 거야. 다음 날 피벗은 광장 분수대 근처에서 스태틱을 다시 발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태틱은 어제 흉을 봤던 벡터와 아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스태틱은 벡터의 어깨를 두드리며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처럼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피벗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어제는 나에게 벡터의 약점을 말하더니 지금은 벡터 옆에서 저렇게 웃고 있네. 혹시 내가 없을 때는 내 이야기도 저렇게 가볍게 말하는 건 아닐까?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친구인 에이든이 피벗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피벗, 너 사실 어둠의 숲 스테이지가 무서워서 밤마다 접속 안 한다며? 스태틱이 그러는데 네가 엄청 겁쟁이래. 피벗은 깜짝 놀랐어요. 그건 피벗이 스태틱에게만 믿고 말했던 비밀이었거든요. 그때 벡터가 화난 표정으로 피벗에게 걸어왔어요. 피벗, 네가 스태틱한테 내 점프 실력을 비웃었다며?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스태틱이 피벗이 하지도 않은 말까지 지어내어 벡터에게 전달했던 거예요. 피벗은 곧장 스태틱을 찾아갔어요. 스태틱, 어떻게 내 비밀을 함부로 말하고 또 지어낸 말로 나랑 벡터 사이를 이간질할 수 있어? 하지만 스태틱은 이번에도 가볍게 웃어넘겼어요. 그냥 재미로 한 말이야. 너희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피벗은 깨달았어요. 누군가의 비밀과 약점을 나에게 쉽게 말하는 사람은 언제든 나의 비밀과 약점도 남에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가벼운 입술에서 나온 말들은 결국 모두의 신뢰를 깨뜨리고 말았어요. 피벗은 벡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두 사람은 다시 힘을 합쳐 멋진 성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제 피벗은 알아요. 진정한 친구는 남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소중한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말뿐인 영웅제부의 대모험. 로블록스 월드의 눈부신 광장에 두 친구가 서 있었어요. 푸른색 기본 셔츠를 입은 코이는 성실하게 모험을 준비하는 소년이었고 번쩍이는 황금 날개를 단 제부는 마을에서 가장 큰 소리치기로 유명한 친구였지요. 제부는 하늘을 찌를 듯한 자세로 외쳤어요. 코이, 걱정 마. 내가 전설의 무지개 칼로 드래곤을 한 방에 날려버릴 테니까. 코이는 제부의 화려한 겉모습과 큰 소리를 믿고 함께 전설의 보물을 찾으러 떠나기로 했어요. 모험을 떠나기 전 코이는 약초를 캐고 튼튼한 방패를 만드느라 바빴어요. 제부, 너도 같이 준비하자. 드래곤 동굴은 아주 위험하대. 하지만 제부는 춤을 추는 이모티콘을 사용하며 빈둥거렸어요. 에이, 그런 건 초보들이나 하는 거야. 내 레벨이면 손가락 하나로 충분하다고. 제부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놓을 뿐 정작 배낭 속에는 물 한 병조차 챙기지 않았어요. 드디어 두 친구는 공중 발판 맵에 도착했어요. 발을 잘못 디디면 까마득한 아래로 떨어지는 위험한 곳이었죠. 이런 건 식은 죽 먹기지. 내가 먼저 가서 다리를 놓아줄게. 제부가 큰 소리쳤지만 막상 움직이는 발판 앞에 서자다리를 벌벌 떨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결국 코이가 하나하나 길을 찾아가며 제부의 손등을 잡아 끌어주어야 했답니다. 산 중턱에서 커다란 바위 골렘이 나타나 길을 막아섰어요. 걱정 마 코이, 내 전설의 필살기를 보여주지. 제부는 뒤로 훌쩍 물러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제부가 한 일이라고는 멀리서 공격해. 오른쪽이야. 아니 왼쪽. 하고 소리만 지르는 것뿐이었죠. 코이는 제부의 지시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렸지만 스스로 만든 방패로 골렘의 공격을 막아내며 겨우 길을 뚫었어요. 드디어 도착한 드래곤의 동굴 입구는 거대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이건 내 특기야.
내가 이 비밀번호를 단숨에 풀어버릴게. 제부는 호기롭게 자물쇠 앞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제부는 자물쇠를 만져보지도 않고 이건 너무 쉬워서 재미없네. 코이 네가 한번 해봐. 내가 뒤에서 가르쳐줄게. 라며 또다시 뒤로 쏙 빠져버렸어요. 코이는 한숨을 쉬며 차근차근 힌트를 조합해 문을 열었지요. 문이 열리자마자 시뻘건 불을 내뿜는 레드 드래곤이 나타났어요. 으악, 드래곤이다. 제부는 전설의 무지개 칼을 꺼내기는커녕 제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르며 비명을 질렀어요. 알고 보니 제부의 화려한 날개와 장비들은 모두 아무런 능력치도 없는 장식용 아이템이었던 거예요. 제부는 드래곤의 콧바람 한 번에 멀리 날아가 구석에 처박히고 말았어요. 드래곤이 제부를 향해 다시 한번 불을 내뿜으려던 찰나, 코이가 몸을 던져 방패로 불길을 막아냈어요. 제부, 정신 차려. 말로만 하지 말고 빨리 저기 있는 스위치를 눌러. 코이는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제부는 겁에 질려 어떻게 나 손가락이 안 움직여 라며 엉엉 울기만 했어요. 제부의 큰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겁쟁이 소년만 남아있었죠. 코이는 할 수 없이 한 손으로 방패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약초가루를 던져 드래곤의 눈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드래곤이 주춤하는 사이 제부를 등에 업고 동굴 밖으로 필사적으로 달렸지요. 보물은 구경도 못했지만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동굴 밖으로 나오자마자 제부의 화려한 장식용 날개는 너덜너덜해져 있었어요. 안전한 마을로 돌아온 후 제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부, 멋진 말보다 중요한 건 작은 행동 하나를 직접 실천하는 거야. 코이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제부는 자신의 화려한 옷차림이 부끄러워졌어요. 미안해 코이. 내가 너를 위험하게 만들었어. 이제는 말보다 실력을 키우는 진짜 모험가가 될게. 그날 이후 제부는 더 이상 큰 소리치지 않았어요. 대신 코이와 함께 매일매일 기초점프 연습을 하고 아이템 제작법을 익혔지요. 어느덧 제부의 옷차림은 평범해졌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진지해졌어요. 이제 두 친구는 진짜 실력을 갖춘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로블록스 월드의 진짜 모험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갔답니다. 빛나는 검과 가짜 우정. 네모난 블록들이 모여 사는 로블록스 세상에 카이와 레온이라는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레온은 언제나 화려한 망토를 휘날리며 말했습니다. 카이, 우린 영원한 팀이야. 어떤 보물보다도 우리의 의리가 소중하다고. 카이는 그런 레온의 말을 굳게 믿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는 전설의 아이템 무지개 전설검이 숨겨진 저주의 크리스털 던전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던전 입구는 으스스한 보라색 빛으로 가득했지만 레온은 카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겁내지 마.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 던전 안으로 들어가자 복잡한 오비 장애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소라를 발견했습니다. 카이는 얼른 달려가 소라를 구해주려 했지만 레온은 귀찮은 듯 투덜거렸습니다. 시간 낭비야. 하지만 내가 착하니까 이번만 도와주지. 세 사람은 힘을 합쳐 움직이는 발판과 떨어지는 바위들을 통과했습니다. 레온은 소라에게 생색을 내며 말했습니다. 봤지? 우리 팀에 들어온 걸 환영해. 하지만 나중에 보물을 찾으면 대장은 나라는 걸 잊지 마.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셋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드디어 던전의 마지막 방에 도착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황금빛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상자를 열 수 있는 황금 열쇠가 딱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카이가 열쇠를 집으려 하자 레온이 잽싸게 가로챘습니다. 이건 내가 보관할게. 우린 팀이니까 내가 대표로 열어야지. 그때 공중에 환영처럼 나타난 던전의 수호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황금 열쇠를 가진 자여, 선택하라. 혼자서 상자를 열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지개검을 얻겠지만 친구들과 나누면 평범한 검 3자루가 될 것이다. 레온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이가 말했습니다. 레온, 평범한 검이라도 상관없어.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온 게 더 중요하잖아. 하지만 레온의 귀에는 카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레온은 오직 무지개 전설검의 화려한 능력치와 희귀함에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미안해 카이. 이건 너무 아까운 기회야. 레온은 갑자기 버튼을 눌러 카이와 소라를 투명한 유리 감옥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레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금 상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카이와 소라는 믿었던 친구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레온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고 드디어 레온은 무지개 검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려하던 검이 순식간에 녹슬고 부서진 녹슨 칼로 변해버렸습니다. 수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를 배신한 자의 손에는 오직 쓰레기만 남을 뿐이다. 던전의 마법이 풀리고
카이와 소라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레오는 고개를 숙인 채 사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스템 메시지가 떴습니다. 진정한 우정을 지킨 이들에게 보상을 수여합니다. 카이와 소라의 손에는 아름다운 무지개 검이 쥐어졌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아이템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레오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반짝이는 블록과 유리 심장. 로블록스의 드넓은 스카이 아일랜드 월드에서 코다와 벨로는 함께 성을 쌓고 있었어요. 벨로는 반짝이는 황금 망토를 두른 멋진 아바타를 뽐내며 아주 화려한 탑을 만들었죠. 코다는 벨로의 솜씨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어요. 와, 벨로, 네가 만든 탑은 정말 최고야. 우리 서버에서 제일 멋져. 벨로는 코다의 칭찬을 듣자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당연하지. 나는 뭐든 완벽하게 만들거든. 나처럼 센스 있는 플레이어는 아마 없을걸? 벨로는 기분이 좋아져서 더욱 높게 탑을 쌓아 올렸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 루미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루미는 벨로가 쌓은 탑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벨로, 이쪽 아래 블럭이 조금 비어있는 것 같아. 이대로 계속 높이 쌓으면 나중에 무너질지도 몰라. 여기를 조금만 보강하는 게 어때? 루미는 벨로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의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벨로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뭐라고? 감히 내 완벽한 작품에 참견을 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벨로는 화를 참지 못하고 루미가 서 있던 발판 블럭을 발로 뻥 차버렸어요. 벨로에게는 작은 지적도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거든요. 너희랑은 이제 같이 안 놀아. 나를 질투해서 비난하는 거 다 알아. 벨로는 코다와 루미를 차단 목록에 넣어버리고는 멀리 떨어진 다른 성으로 가버렸어요. 코다는 벨로를 붙잡으려 했지만 벨로는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자신만의 섬에 거대한 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혼자 남은 벨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진주 궁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적질하는 친구 따윈 필요 없어. 나 혼자서 얼마나 멋지게 만드는지 보여줄 거야. 벨로는 오직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느라 섬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 서버에 중력 폭풍 경보가 울렸어요. 코다는 멀리서 벨로의 궁전이 위태로운 것을 보고 소리쳤어요. 벨로, 그쪽 섬은 지지대가 약해서 위험해. 빨리 이쪽으로 대피해. 하지만 벨로는 코다의 외침을 무시했어요. 또 내 작품을 깎아내리려는 거지? 절대 안 속아. 갑자기 엄청난 진동과 함께 벨로의 궁전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지 않고 화려한 장식만 잔뜩 올린 탓이었죠. 으아악, 내 궁전이. 벨로는 무너지는 블럭들 사이에서 허둥지둥했지만 발밑에 선마저 조각나기 시작했어요. 위기의 순간 코다와 루미가 긴 다리 블럭을 연결해 벨로에게 달려왔어요. 벨로, 이쪽이야. 내 손을 잡아. 루미가 튼튼한 나무 판자를 내밀었어요. 벨로는 체면을 차릴 겨를도 없이 루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비난이라고 생각했던 루미의 조언이 사실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었던 진심이었음을 깨달았죠. 안전한 곳으로 돌아온 벨로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얘들아. 칭찬만 좋아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너희 마음을 아프게 했어. 이제 벨로의 아바타는 황금 망토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기초부터 튼튼한 집을 짓기 시작했답니다. 무지개 트로피와 4명의 수호자. 블록 세계의 모험가 세찬이는 전설 속의 무지개 트로피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무리였죠. 세찬이는 마을 광장에서 듬직해 보이는 액턴을 만났습니다. 안녕 액턴, 나와 같이 모험을 떠나지 않을래? 세찬이가 묻자 액턴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벌써 배낭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액턴은 말수가 적었지만 누구보다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친구였어요. 두 친구는 험난한 디지털 산맥 입구에서 시길을 만났습니다. 시길은 산맥 너머로 가는 유일한 비밀 통로를 알고 있는 유일한 아이였어요. 시길, 비밀 통로가 어디인지 알려줄 수 있어? 세찬이가 묻자 시길은 조용히 말했어요. 안내해줄게. 하지만 이 길은 우리만의 비밀이야. 약속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시길은 한번 약속한 비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철석같이 지키는 믿음직한 친구였죠. 산맥을 넘던 중 그들은 황금 상점의 주인인 엘리를 만났습니다. 엘리는 희귀한 아이템들을 잔뜩 가지고 있었죠. 마침 악당들이 나타나 세찬이의 지도를 뺏으려 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비싼 보물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세찬이를 도와 악당들을 물리쳤습니다. 보물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의리야. 엘리는 눈앞의 이익보다 친구와의 우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멋진 친구였어요. 마지막 관문인 흔들리는 용암다리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다리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당황하고 있을 때 에쿠아가 다가왔습니다. 에쿠아는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모두 내 손을 잡아. 천천히 한 발씩 내디디면 돼. 에쿠아는 주변 상황이 나빠져도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아주 평온한 친구였어요. 다리를 건너기 위해 큰 벽이 가로막았을 때 액터는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대신 벌써 벽을 넘을 수 있는 계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세찬이는 액턴의 등을 보며 생각했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친구가 곁에 있으니 정말 든든해. 액턴의 빠른 손놀림 덕분에 친구들은 높은 벽을 순식간에 넘을 수 있었답니다. 길을 가던 중 다른 팀의 탐험가들이 시길에게 비밀 통로의 위치를 물으며 맛있는 사탕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시길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미안하지만 이건 우리 팀원들과 한 약속이야. 세찬이는 시길을 보며 웃었습니다. 비밀을 지켜주는 친구가 있다면 어떤 고민도 믿고 말할 수 있겠어. 드디어 무지개 트로피가 있는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려면 팀원 중 한 명의 가장 소중한 아이템을 제물로 바쳐야 했어요. 엘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전설급 검을 제단에 올렸습니다. 이 검보다 너희와 함께 트로피를 보는 게 더 기뻐. 세찬이는 엘리의 의리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가고 경보음이 울리자 세찬이는 무서워서 울먹거렸습니다. 그때 에쿠아가 세찬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세찬아, 이건 그냥 효과음일 뿐이야. 겁먹지 마. 에쿠아의 평온한 목소리를 듣자 세찬이의 마음도 금방 차분해졌습니다. 화를 내거나 짜증내지 않는 에쿠아 덕분에 팀의 분위기는 다시 좋아졌어요. 내 친구는 힘을 합쳐 마지막 퍼즐을 풀었습니다. 액턴이 발판을 만들고 엘리가 괴물들을 막아내는 동안 시길이 비밀번호를 입력했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로를 믿는 마음이 하나로 모이자 굳게 닫혀있던 황금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세찬이는 무지개 트로피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세찬이는 트로피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얘들아, 너희 같은 친구들이 내 곁에 있어서 정말 행복해. 세찬이는 행동하는 액턴, 비밀을 지키는 시길, 의리 있는 엘리, 그리고 평온한 에쿠아를 꼭 껴안았습니다. 최고의 보물은 바로 곁에 있는 좋은 친구들이었답니다. 진짜 선수가 된 노브. 블락월드의 경기장은 언제나 북적였어요. 하지만 주인공 키빗은 단 한 번도 경기장에 내려가 본 적이 없었죠. 그는 관중석 맨 꼭대기에 앉아 아래에서 땀 흘리는 선수들을 비웃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답니다. 저게 뭐야? 나라도 저것보단 잘하겠다. 키빗은 팔짱을 낀 채 잘난 척을 하며 소리쳤어요. 경기장 아래에서는 최고의 레이서인 백사가 뜨거운 용암블럭 위를 아슬아슬하게 뛰어넘고 있었어요. 백사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자 키빗이 기다렸다는 듯 야유를 보냈어요. 이봐 백사, 발을 더 높이 들어야지. 그렇게 해서야 어디 결승선이나 밟겠어. 정말 한심하군. 키빗의 비아냥거림을 참다 못한 심판 팍스가 키빗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가 직접 내려와서 증명해봐 키빗. 팍스의 말에 관중들이 모두 키빗을 쳐다봤어요. 키빗은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자존심 때문에 경기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드디어 경기장에 선 키빗의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어요. 위에서 볼 때는 쉬워 보였는데 막상 바닥에 내려오니 장애물들이 산더미처럼 커 보였거든요. 준비, 시작! 팍스의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키빗은 겁에 질린 채 첫 번째 발을 내디뎠어요. 첫 번째 장애물은 거대한 회전망치였어요. 위에서 비웃을 때는 그냥 타이밍 맞춰 지나가면 되잖아 라고 했지만 실제로 다가오는 망치는 엄청나게 빨랐죠. 키빗은 망치에 부딪혀 바닥으로 나뒹굴었어요. 아이고, 생각보다 너무 어렵잖아. 키빗은 울상이 되었어요. 그때 먼저 앞서가던 백사가 멈춰서서 키빗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야유하던 실력은 어디 갔어? 일어나 키빗. 여기서는 입이 아니라 발로 뛰는 거야. 백사의 말은 따가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키빗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백사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애물은 좁은 빔을 통과하는 구간이었어요. 팍스가 옆에서 응원했어요. 천천히 키빗. 집중하면 할 수 있어. 키빗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한 발짝씩 나아갔어요. 예전처럼 남을 비웃을 여유는 없었지만 스스로 해내고 있다는 뿌듯함이 생기기 시작했죠. 마지막 구간은 거대한 용암 구덩이를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가장 힘든 구간이었죠. 백사가 먼저 멋지게 점프하며 외쳤어요. 키빗, 끝까지 포기하지 마. 정정당당하게 끝까지 가는 게 진짜 선수야. 키빗은 이를 악물고 힘차게 바닥을 찼어요. 와,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키빗이 비틀거리며 결승선을 통과했거든요. 비록 1등은 아니었지만 키빗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을 비웃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완수했어요. 그는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키빗은 다시 관중석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는 팍스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팍스. 그리고 고마워. 경기장 안이 이렇게 뜨거운 줄 몰랐어. 이제 키빗은 더 이상 남을 비아냥거리는 노부가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승부할 줄 아는 진짜 선수가 되었답니다. 인벤토리에서 지워야 할 친구. 블럭시티에 사는 큐비는 친구 사귀기가 취미예요. 큐비의 친구 목록은 언제나 200명으로 꽉 차 있었죠. 큐비는 생각했어요. 친구가 많을수록 내 레벨도 더 빨리 오를 거야. 큐비는 마을 광장에서 만나는 모든 캐릭터에게 친구 요청을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큐비는 레기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레기는 만나자마자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큐비야, 나 너무 힘들어. 로벅스가 하나도 없어서 아이템을 못 사고 있어. 사실 저번에 빌린 것도 아직 못 갚았거든. 큐비는 레기가 안쓰러워 자신이 아껴둔 아이템을 나누어 주었어요. 하지만 레기는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만 했어요. 나 오늘도 로벅스가 없어. 빚이 더 늘어났어. 너는 부자니까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레기와 함께 있으면 즐거운 게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큐비의 귀에는 레기의 불평 섞인 빚 이야기만 윙윙거렸거든요. 큐비의 마음 인벤토리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즐거운 모험 아이템으로 가득해야 할 인벤토리에 레기가 준 우울한 기분과 걱정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큐비는 레벨업을 위해 높은 계단을 올라가려 했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높은 레벨의 전사 바른이 큐비 곁으로 다가왔어요. 바른은 반짝이는 작은 검과 아주 가벼운 가방을 메고 있었죠. 큐비야, 왜 그렇게 힘들어해? 높은 곳으로 가려면 가방을 비워야 해. 특히 너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무거운 마음들은 과감히 버려야 한단다. 큐비가 물었어요. 하지만 친구를 버리는 건 나쁜 일 아닌가요? 바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친구란 서로의 레벨업을 응원해주는 사이야. 너를 이용하기만 하거나 끊임없이 자신의 힘든 상황만 반복하며 너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건 진짜 우정이 아니란다. 바른은 자신의 친구 목록을 보여주었어요. 내 친구는 겨우 5명뿐이야. 하지만 우린 서로 돕고 함께 웃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지. 친구의 수는 중요하지 않아. 그 친구가 너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가 훨씬 중요해. 큐비는 용기를 내어 레기를 찾아갔어요. 레기야, 이제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나 힘들다는 이야기만 하는 건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즐겁게 게임을 하자. 그러자 레기는 화를 냈어요. 너도 똑같구나. 친구라면서 그것도 이해 못해? 레기는 다시 빚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큐비는 이제 깨달았어요. 레기는 큐비와 함께하고 싶은 게 아니라 큐비의 친절을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큐비는 떨리는 손으로 친구 목록을 열어 레기의 이름 옆에 있는 정리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가방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답니다. 큐비는 이제 친구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바른과 같은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매일 새로운 모험을 떠나죠. 큐비의 레벨은 쑥쑥 올라갔고 마음 인벤토리에는 항상 웃음과 용기가 가득하답니다. 관계의 인벤토리를 정리하면 더 넓은 세상이 보여. 픽셀월드의 비밀, 진짜 친구를 찾는 모험. 네모난 블럭들이 가득한 픽셀월드에 초보 모험가 카이토와 그의 친구 비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레벨 1이 되어 첫 번째 모험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카이토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비프는 지급받은 나무검을 보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이 검은 너무 가벼워. 게임 운영자가 나만 미워해서 이런 안 좋은 아이템을 준 게 틀림없어. 비프의 첫 마디는 역시나 불평이었습니다. 두 친구는 레벨업을 위해 흔들리는 다리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카이토는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균형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비프는 다리 입구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다리는 너무 좁아. 제작자가 일부러 떨어지라고 이렇게 만든 거야.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정말 운이 없다니까. 비프는 다리를 건너려 노력하기보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탓하기 바빴습니다. 카이토는 비프의 불평을 들어주느라 벌써 지쳐버렸습니다. 비프와 함께 있으면 즐거워야 할 모험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힘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리 건너편에서 화려한 점프 기술로 장애물을 통과하는 루미를 만났습니다. 루미는 실수로 미끄러져도 와, 이 구간 정말 스릴 넘치는데?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카이토는 루미와 함께 다음 단계인 반짝이는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굴 안은 어두웠지만 루미는 벽에 박힌 작은 광석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카이토, 저길 봐.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게 광석들이 빛나고 있어. 정말 멋진 곳이지? 루미의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카이토는 어두운 동굴이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발견이 즐거워졌습니다. 한편 뒤늦게 따라온 비프는
동굴에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너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이잖아. 왜 손전등 아이템은 안 나오는 거야? 카이토, 너는 왜 나를 안 기다려주고 저런 애랑 놀고 있어? 정말 다들 나한테 너무해. 비프의 목소리가 동굴 안을 가득 채우자 카이토의 기분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세 사람은 드디어 보스가 있는 하늘탑 앞에 도착했습니다. 루미는 탑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높다. 우리 힘을 합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자. 루미의 격려에 카이토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비프는 고개를 저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난 안 갈래. 계단이 너무 많아. 어차피 우리는 레벨이 낮아서 못 이길 거야.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퀘스트라고. 카이토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레벨이 오를수록 모험은 더 험난해지겠지만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그 과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요. 수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힘들 때 서로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카이토는 비프를 향해 손을 내밀었지만 비프는 그 손을 뿌리치며 계속해서 게임의 난이도만 탓했습니다. 비프, 세상 탓만 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난 이제 루미와 함께 올라갈게. 카이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루미가 카이토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맞아, 카이토. 우리 함께라면 저 높은 곳의 경치도 즐겁게 감상할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이토와 루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늘탑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은 높고 가팔랐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속도를 맞추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비프는 탑 밑에 홀로 남아 지나가는 다른 초보자들에게 여전히 게임이 이상하다며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카이토는 더 이상 비프의 불평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탑의 정상에 도착한 카이토와 루미. 그곳에는 픽셀월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카이토는 최고 레벨의 훈장을 가슴에 달며 루미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모험은 높은 레벨이 되는 게 아니라 너처럼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였어. 두 친구는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다음 모험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카이토는 알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긍정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 한 명이 인생을 얼마나 빛나게 하는지를요. 멋진 나로 변하는 마법의 블록. 네모난 세상 큐브시티에는 단짝 친구인 시우와 글리치가 살고 있었어요. 둘은 매일 똑같은 노란색 기본 옷을 입고 똑같은 점프맵에서만 놀았죠. 우리는 영원히 이 모습 그대로 놀자. 글리치가 말했어요. 시우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어느 날 시우는 마을 광장에서 반짝이는 크리에이터 날개를 발견했어요. 시우는 이제 단순한 점프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멋진 성을 짓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졌어요. 시우는 큰 마음을 먹고 작업복과 멋진 고글을 샀답니다. 멋진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시우를 보고 글리치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으악, 그게 뭐야? 시우야, 너답지 않게 왜 그래? 그냥 예전처럼 노란 티셔츠나 입어. 그게 훨씬 너다워. 글리치의 말에 시우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시우는 자기가 설계한 작은 오두막 도면을 글리치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 봐, 내가 직접 설계했어. 하지만 글리치는 도면을 보지도 않고 바닥에 던졌어요. 재미없어. 그런 건 너랑 안 어울려. 얼른 가서 다시 점프 연습이나 하자니까. 시우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그때 저 멀리서 거대한 수정을 쌓아 올리던 네오가 다가왔어요. 안녕, 내 곡을 정말 멋지다. 혹시 나랑 같이 이 수정 타워를 완성해보지 않을래? 네오는 시우의 도면을 보며 감탄했어요. 와, 이 부분의 설계는 정말 독특해. 넌 정말 재능 있는 건축가구나. 네오의 칭찬에 시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글리치는 나답지 않다고 비웃었는데. 그때 글리치가 달려와 시우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시우야, 이런 복잡한 건 너랑 안 맞아. 당장 이거 버리고 가서 예전처럼 놀자니까. 너 지금 되게 이상해 보여. 글리치는 시우를 예전의 좁은 상자 속으로 다시 밀어넣으려 했어요. 시우는 멈춰서서 생각했어요. 글리치가 좋아하는 나는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예전의 나뿐이구나. 하지만 나는 이제 더 넓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시우는 자기 손에 쥐어진 건설용 망치를 꽉 잡았습니다. 글리치, 나는 변한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거야. 네가 내 변화를 응원해줄 수 없다면 나는 더 이상 너랑 같이 놀 수 없어. 시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글리치는 당황한 듯 멈칫하더니 씩씩거리며 혼자 가버렸어요. 이제 시우는 네오와 함께 하늘 높이 솟은 멋진 성을 짓고 있어요. 시우의 등에는 반짝이는 크리에이터 날개가 달려 있었죠. 새로운 도전은 정말 즐거워. 시우는 이제 진정으로 자신을 응원해주는 친구와 함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올랐답니다. 황금블록의 함정, 코다의 대탈출.
용감한 게이머 코다는 로블록스 월드에서 가장 어려운 퀘스트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눈부신 황금빛 포털이 나타났습니다. 포털 너머에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말렙이 될 수 있는 곳 황금블럭 낙원으로 오세요 라는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코다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빛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포털 안에는 온 세상이 번쩍이는 황금블럭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거대한 왕관을 쓴 하이 아키텍트가 코다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한다 코다야. 이제 힘들게 레벨업을 할 필요가 없단다. 그저 이 황금블럭 앞에 앉아 찬양하기만 하면 최고의 아이템을 줄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코다는 매일 황금블럭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인벤토리에 가득했던 진짜 검과 방패들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는 반짝이지만 아무 쓸모없는 가짜 황금블럭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코다의 눈은 조금씩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때 근처 기둥 뒤에서 한 소녀가 나타나 코다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미였습니다. 코다, 정신 차려. 이건 가스라이팅이야. 루미가 속삭였습니다. 저들은 네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 네 소중한 게임 시간과 능력을 이 가짜 황금에 쏟게 만들어서 널 노예로 만들려는 거야. 갑자기 하이 아키텍트가 나타나 루미를 무서운 눈초리로 노려보았습니다. 루미, 또 방해를 하는구나. 코다야, 저 아이의 말은 듣지 마렴. 밖으로 나가면 넌 다시 나약한 초보가 될 뿐이야. 오직 나만이 널 지켜줄 수 있단다. 하이 아키텍트의 몸에서 검은 그림자가 뿜어져 나와 루미를 압박했습니다. 루미는 코다에게 작은 유리 렌즈를 건넸습니다. 이 진실의 렌즈로 세상을 봐. 코다가 렌즈를 눈에 대자 깜짝 놀랄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름답던 황금성은 사실 낡고 지저분한 감옥이었고 황금블록들은 플레이어들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끈적이는 괴물들이었습니다. 속았어. 코다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인벤토리 구석에 남아있던 자신의 낡은 나무 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짜 황금보다 훨씬 가볍고 믿음직했습니다. 코다는 소리쳤습니다. 내 가치는 내가 정해. 당신의 가짜 선물 따위는 필요 없어. 코다의 몸에서 진정한 용기의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두 친구는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탈출 장애물 달리기 오비코스가 나타났습니다. 떨어지면 영원히 황금블록에 갇히게 되는 위험한 길이었죠. 코다와 루미는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점프하고 달리고 벽을 탔습니다. 우리의 실력은 가짜가 아니야. 하이 아키텍트가 세뇌의 광선을 쏘며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너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루미는 민첩하게 광선을 피하며 외쳤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서로를 믿는 친구가 있다고. 루미는 자신의 방패를 던져 광선을 튕겨냈고 그 틈에 코다가 포털의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마침내 코다와 루미는 현실 세계로 연결된 파란 포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등 뒤에서 하이 아키텍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로블록스 광장으로 돌아온 코다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레벨업은 누군가의 세뇌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과 용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블렉스의 반짝이는 가짜 상자. 블링블링 시티의 가장 멋진 상점 앞, 블렉스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유리창 너머로 황금빛이 번쩍이는 전설의 드래곤 날개가 있었거든요. 와, 정말 멋지다. 저걸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을에서 내가 제일 유명해질 텐데. 하지만 날개는 너무 비쌌고 블렉스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어요. 광산에서 힘들게 곡괭이질을 하거나 피자 배달을 하기엔 블렉스는 너무 게을렀어요.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하던 블렉스의 머릿속에 나쁜 꾀가 떠올랐어요. 블렉스는 동생 토토를 불러 속삭였어요. 토토야, 형이 대단한 발명품을 만들었어. 여기 코인을 넣으면 내일 2배가 되는 마법 상자야. 블렉스는 마을 광장에 행운의 마법 상자라는 커다란 간판을 세웠어요. 소문을 듣고 친구 나비가 찾아왔지요. 블렉스, 정말 이 상자에 코인을 넣으면 2배가 돼. 블렉스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비는 소중하게 모은 코인, 주머니를 블렉스에게 건넸어요. 블렉스의 거짓말은 점점 커졌어요. 집에 돌아온 블렉스는 엄마에게도 다가갔어요. 엄마, 제가 친구들과 큰 사업을 시작했어요. 여기 조금만 보태주시면 나중에 엄마에게 멋진 성을 사드릴게요. 엄마는 대견하다는 듯 블렉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묵직한 코인 가방을 내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받은 코인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블렉스는 신이 나서 침대 밑에 코인들을 숨겼어요. 히히, 내일이면 드디어 전설의 드래곤 날개를 살 수 있어. 다들 속은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기다리겠지? 블렉스는 침대 위에 누워 코인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행복한 상상에 빠졌어요.
다음날 아침 나비가 블랙스를 찾아왔어요. 블랙스, 이제 약속한 코인을 돌려줘. 2배로 불어났지? 당황한 블랙스는 잔머리를 굴렸어요. 아, 그게 상자가 지금 에너지를 충전 중이라서 말이야. 시스템 점검 중이니까 내일 다시 와. 블랙스는 상자의 점검 중이라는 종이를 급하게 붙였어요. 그날 오후 동생 토토는 방에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어요. 이게 뭐지? 토토는 블랙스가 숨겨놓은 무거운 코인 가방들을 발견했어요. 가방에는 나비의 이름표와 엄마의 이름이 적힌 손수건이 묶여 있었지요. 토토는 깜짝 놀라 가방들을 밖으로 끌어냈어요. 토토는 곧장 엄마와 나비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어요. 블랙스 형이 상자에 코인을 넣지 않고 다 침대 밑에 숨겨뒀어요. 엄마와 나비는 블랙스의 거짓말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를 속이다니. 정말 실망이야. 나비는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블랙스가 드래곤 날개를 살아나가려 할 때 엄마와 나비가 앞을 막아섰어요. 블랙스, 이 상자가 정말 마법 상자니? 엄마의 엄한 목소리에 블랙스는 얼어붙었어요. 나비가 상자의 뒷면을 열자 그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 구멍만 뚫려 있었지요. 블랙스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블랙스는 모든 코인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벌로 1달 동안 피자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며 진심으로 사과했지요. 이제 블랙스의 등에는 가짜 드래곤 날개 대신 땀 흘려 일해 얻은 멋진 배달 가방이 메어 있었어요. 정직하게 번 돈으로 얻은 보람은 그 어떤 마법보다도 달콤했답니다. 아는 척 대장 봉구와 비밀의 블록성. 네모난 블록들이 모여 사는 큐브 월드에는 단짝 친구인 다니와 봉구가 살고 있었어요. 다니는 조용히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봉구는 무엇이든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떠벌리는 아는 척 대장이었답니다. 이 형님만 믿으라고. 난 모르는 게 없거든. 봉구는 오늘도 가슴을 펴며 큰 소리쳤어요. 어느 날 두 친구는 전설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비밀의 블록성에 도착했어요. 성문 앞에는 복잡한 무늬의 발판들이 놓여 있었지요. 다니가 신중하게 무늬를 살피려는데 봉구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비켜봐 다니야. 이건 딱 봐도 가장 반짝이는 발판을 밟으라는 뜻이야. 내가 게임 박사잖아. 봉구는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빨간 버튼을 꾹 눌렀어요. 자, 이제 문이 열릴 거다. 봉구가 으스대며 말하는 순간 발바닥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봉구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 으악! 이게 뭐야? 갑자기 천장에서 끈적끈적한 파란색 슬라임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봉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슬라임 범벅이 되어버렸죠. 아, 이건 그러니까 피부에 좋은 팩이 나오는 장치였나 보네. 봉구는 슬라임을 닦아내며 뻔뻔하게 말했어요. 다니가 조용히 다가가 벽면에 그려진 작은 그림들을 가리켰어요. 봉구야, 여기 그림을 보면 순서대로 눌러야 한다고 적혀 있어. 다니는 차근차근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블록을 순서대로 눌렀어요. 그러자 육중한 성문이 부드럽게 스르르 열렸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와 공중에 떠있는 투명한 발판들이 나타났어요. 봉구는 슬라임을 대충 닦아내고 다시 앞장섰어요. 이건 투명다리라는 거야. 내가 예전에 100번도 넘게 건너봤지. 그냥 눈 감고 뛰어가면 돼. 봉구는 자신있게 공중으로 점프했어요. 하지만 발판은 봉구가 생각한 위치에 없었지요. 봉구는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어요. 다행히 낭떠러지 밑에는 푹신한 핑크색 마시멜로들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봉구는 마시멜로 더미 속에 파묻혀 허우적거렸어요. 다니는 가방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냈어요. 전등빛을 비추자 보이지 않던 길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봉구야, 빛을 비추면 길이 보여. 조심해서 올라와. 다니는 빛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사뿐사뿐 안전하게 반대편으로 건너갔어요. 드디어 마지막 방에 도착했어요. 방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황금 상자와 아주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지요. 봉구는 마시멜로를 털어내며 달려갔어요. 당연히 저 큰 황금 상자가 보물이겠지. 이건 내가 가질게. 봉구가 황금 상자의 뚜껑을 힘껏 열었어요. 하지만 황금 상자 안에서 튀어나온 건 꽝 소리가 나는 거대한 스프링 인형이었어요. 봉구는 뒤로 엉덩방아를 찢었지요. 다니가 미소를 지으며 작은 나무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빛나는 진실의 보석이 나타났어요. 봉구야, 진짜 보물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래. 다니의 통쾌한 한마디에 봉구는 얼굴이 빨개져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과작, 스냅의 대모험, 데이터 괴물을 한 입에. 평화로운 로블록스 광장, 블록 모양의 친구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하지만 스냅은 조금 달랐죠. 스냅은 눈앞에 보이는 건 무엇이든 덥석 물어버리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단짝 친구 복셀은 오늘도 스냅이 자기 팔을 물까봐 요리조리 피하느라 바빴답니다. 안 돼 스냅, 내 팔은 빵이 아니라고. 복셀이 소리쳤지만 스냅은 입을 크게 벌리고 쫓아왔어요. 갑자기 하늘이 번쩍이더니 거대한 포털이 나타났어요. 으아! 스냅과 복셀은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위험천만한 가시덩굴과 불타는 용암이 가득한 죽음의 오비오비 게임 아니었어요. 스냅은 긴장한 나머지 옆에 있던 복셀의 가방을 콰작 하고 물어버렸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복셀이 당황하며 외쳤어요. 용암 위를 지나는 좁은 블록 다리에서 위기가 찾아왔어요. 거대한 함정들이 쾅쾅 내려치고 있었죠. 복셀은 날렵하게 함정을 피했지만 스냅은 자꾸만 함정의 모서리를 물어보려고 멈춰섰어요. 스냅 제발, 저건 먹는 게 아니라 널 납작하게 만들 기계라고. 복셀이 스냅의 손을 잡고 간신히 다음 칸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데이터 괴물 렉이 나타났어요. 렉은 게임의 코드를 갉아먹어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드는 무서운 존재였죠. 렉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블록들이 회색으로 변하며 사라졌어요. 모든 데이터를 내 뱃속에 넣겠다. 렉이 으르렁거렸고 복셀은 그 위압감에 뒷걸음질 쳤어요. 용감한 혹은 그냥 배가 고픈 스냅이 렉에게 달려들었어요. 뭐든지 물어버릴 거야. 스냅이 렉의 다리를 덥석 물었지만 렉은 형체가 없는 연기 같아서 스냅의 입이 쑥 통과해버렸어요. 스냅은 바닥에 꽈당 넘어졌고 렉은 비웃으며 손에서 강력한 데이터 광선을 쏘아 올렸어요. 도망쳐. 복셀이 스냅을 일으켜 세웠어요. 두 친구는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속도 제한 구역으로 뛰어들었어요. 이곳에서는 발판을 밟을 때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죠. 스냅은 신이 나서 가속 아이템을 콰작 소리가 나도록 씹어 삼켰어요. 와, 맛이 이상해. 근데 몸이 가벼워. 하지만 렉은 금세 뒤를 쫓아왔어요. 복셀은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급히 나무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방어벽을 만들어야 해. 하지만 강력한 렉의 힘 앞에 나무벽은 종잇장처럼 구겨졌어요. 렉이 거대한 손을 뻗어 복셀을 붙잡으려던 찰나였어요. 잠깐, 저 괴물도 결국 데이터잖아? 복셀이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소리쳤어요. 스냅, 저 녀석의 중심에 있는 반짝이는 코어 보이지? 저건 실체가 있어. 네가 제일 잘하는 걸 해. 스냅의 눈이 반짝였어요. 물어뜯는 거라면 자신 있지. 스냅은 입 근육을 풀며 공격 준비를 마쳤어요. 스냅은 복셀이 만들어준 발판을 밟고 높이 솟구쳐 올랐어요. 렉은 당황해서 공격을 퍼부었지만 스냅은 공중에서 회전하며 렉의 심장부에 도달했죠. 이건 세상에서 제일 큰 사탕이다. 스냅이 외치며 빛나는 코어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콰작 하고 힘차게 깨물었어요. 와, 우리가 이겼어. 렉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세상은 다시 알록달록한 원래의 색깔을 되찾았어요. 광장으로 돌아온 스냅은 승리의 기념으로 황금 트로피를 선물 받았답니다. 하지만 콰작! 아, 스냅, 그건 먹는 게 아니라 전시하는 거야. 복셀의 비명과 함께 오늘도 로블록스 광장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답니다. The Secret of the Golden Wings. 픽셀시티의 하늘 위로 거대한 수정탑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전설의 아이템 황금 날개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잔더와 노바는 그 날개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저건 단순히 멋진 아이템이 아니야. 진정한 노력의 증표라고. 하지만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련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수정탑 아래의 광장은 북적거렸습니다. 렉스를 포함한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순간이동 사탕이나 반짝이 모자 같은 쉬운 보상을 주는 미니게임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죠. 렉스가 노바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힘들게 탑을 왜 올라가? 여기서 그냥 놀면 이렇게 금방 예쁜 모자를 얻을 수 있는데. 노바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잔더와 노바는 인내의 시련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기초의 돌을 등에 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느리잖아. 잔더가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노바가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이 무게가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때 옆쪽 비행로에서 렉스가 최신형 반짝이 제트팩을 타고 쌩안이 지나갔습니다. 아, 너희는 아직도 거기야? 나는 아까 모은 코인으로 이 제트팩을 샀지. 곧 정상에 도착할 거야. 렉스의 큰 소리에 잔더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편하게 날아가는 친구가 부러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夸광 소리가 들렸습니다. 렉스의 제트팩이 연료 부족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쉽게 얻은 아이템은 금방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를 지켜본 잔더는 다시 무거운 돌을 고쳐맸습니다. 쉽게 얻은 건 쉽게 잃는구나.
나는 내 힘으로 끝까지 가겠어. 계단이 끝나자 이번에는 안개의 숲이 나타났습니다. 잔더는 너무 지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노바, 나 그냥 여기서 쉬고 싶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온 거 아닐까? 노바는 잔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우리가 참은 시간만큼 보상은 더 달콤할 거야. 두 사람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안개의 숲에 숨겨진 복잡한 퍼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복잡하다며 모두 돌아갔지만 잔더와 노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블록을 맞추자 탑의 정상으로 향하는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가파른 얼음 절벽이었습니다. 손이 시리고 미끄러웠지만 그동안 메고 왔던 기초의 돌이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돌을 디딤돌 삼아 한 칸씩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노바와 잔더는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절벽 끝을 향해 기어올랐습니다. 마침내 도달한 정상. 그곳엔 눈부신 황금 날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잔더와 노바가 날개에 손을 대자 온몸에 강력한 에너지가 흐르며 그들의 아바타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내하며 노력한 끝에 얻은 진짜 보상이었습니다. 잔더와 노바는 황금 날개를 활짝 펴고 픽셀시티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올랐습니다. 아래에서는 여전히 작은 보상에 만족하며 노는 친구들이 보였죠. 참길 잘했어 노바. 잔더가 외쳤습니다. 노력 끝에 얻은 보상은 그 무엇보다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스스로 레벨업. 클릭의 진정한 모험. 네모난 블록들이 살아 움직이는 로블록스 월드에 두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호기심 많은 클릭과 성실한 리그였죠. 오늘은 전설의 보물을 찾기 위해 시련의 탑으로 모험을 떠나는 날이에요. 리그는 아침 일찍부터 연습용 목검을 휘두르며 몸을 풀고 있었지만 클릭은 하품을 하며 귀찮아했어요. 리그, 네가 레벨을 많이 올려서 나를 도와주면 되잖아. 클릭은 오늘도 스스로 노력하기보다는 친구에게 기댈 생각뿐이었어요. 탑 입구에 도착하자 거대한 몬스터들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리그는 그동안 쌓아온 실력으로 몬스터들을 하나둘 물리쳤죠. 하지만 클릭은 나무 뒤에 숨어서 소리만 쳤어요. 리그, 오른쪽이야. 빨리 해치워줘. 리그가 땀을 흘리며 싸우는 동안 클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리그가 떨어뜨리는 경험치 구슬만 몰래 주워 먹었답니다. 클릭은 자기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즐거웠어요. 그때 클릭의 눈앞에 반짝이는 황금 상자가 나타났어요. 상자 안에는 부모님 찬스라는 특별한 전설 아이템이 들어있었죠. 이 아이템을 사용하면 아주 강력한 수호자를 소환해서 모든 퀘스트를 대신 깨게 할 수 있었어요. 이제 힘들게 걸어갈 필요도 없겠어. 클릭은 기뻐하며 버튼을 꾹 눌렀어요. 클릭은 자신이 직접 강해지는 것보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똑똑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커다란 황금 수호자가 나타나 클릭을 어깨에 태웠어요. 수호자는 엄청난 힘으로 장애물들을 부수며 탑 위로 성큼성큼 올라갔죠. 클릭은 수호자의 어깨 위에서 편안하게 앉아 리그를 내려다보며 자랑했어요. 리그, 너는 힘들게 계단을 오르니? 나는 이렇게 편하게 가는데. 수호자의 도움 덕분에 클릭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높은 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옆에서 묵묵히 계단을 오르던 리그는 어느새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시련을 이겨내며 진정한 용사로 레벨업을 한 것이죠. 리그의 등에는 멋진 망토가 생겨났고 그의 검은 날카로운 빛을 내뿜었어요. 클릭은 그런 리그를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망토가 있으면 뭐해. 내 수호자가 훨씬 더 크고 강한걸. 클릭은 여전히 노력의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마침내 탑의 꼭대기 최종 보스의 방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커다란 문구가 적힌 결계가 쳐져 있었어요. 본인의 경험치, XP가 100 이상인 자만 입장 가능. 클릭이 가진 부모님 찬스 아이템은 문 앞에서 갑자기 지직거리더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안 돼. 수호자야, 어디가. 수호자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클릭은 차가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어요. 클릭은 당황해서 리그의 멋진 칼을 빌리려 했어요. 리그, 그 칼 좀 빌려줘. 내가 보스를 물리칠게. 하지만 리그의 칼을 잡자마자 클릭은 바닥으로 고꾸라졌어요. 스스로 훈련하지 않은 클릭에게는 그 검이 너무나 무거웠거든요. 이럴 수가,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리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클릭에겐 이건 내가 땀 흘려 얻은 경험치가 담긴 검이야.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들 수 없어. 보스의 방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클릭의 상태창을 확인해보니 레벨 1, 아무 기술 없음이라고 떠 있었죠. 수호자와 친구의 뒤에만 숨어 있느라 클릭은 아무것도 배운 게 없었던 거예요. 클릭은 무서워서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도와줘. 리그. 엄마, 아빠, 누구든 대신 싸워줘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클릭을 대신해줄 수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맞서야 하는 순간이었죠.
리그가 클릭의 곁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클릭,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알려줄 테니 네가 직접 휘둘러봐. 리그는 클릭에게 아주 작은 단검 하나를 건네주며 기본 동작을 가르쳐 주었어요. 클릭은 처음으로 남의 도움 없이 진지하게 검을 잡았어요. 팔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번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클릭은 있는 힘껏 단검을 휘둘렀어요. 작은 단검이 보스의 발가락을 살짝 건드렸어요. 아주 작은 공격이었지만 클릭의 머리 위로 화려한 불꽃이 터지며 글자가 나타났어요. 업적 달성, 스스로의 첫걸음, 레벨업. 클릭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남이 대신 해줄 때보다 비록 작더라도 스스로 해냈을 때의 기쁨이 훨씬 컸거든요. 리그, 나 이제 알 것 같아. 진짜 내 실력은 오직 내 노력으로만 만들 수 있다는 걸. 클릭의 모험은 이제 진짜 시작이었답니다. 누브와 전설의 황금 드래곤, 인내의 힘. 블록월드의 떠들썩한 광장에 노란 피부와 파란 셔츠를 입은 누브와 그의 단짝 친구 블록스가 도착했어요. 광장 한가운데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전설의 황금 드래곤 펫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죠. 우와, 저걸 얻으려면 코인이 100만 개나 필요하대. 누브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두 친구는 곧장 코인을 모으기 위해 훈련의 숲으로 달려갔어요. 누브는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 몬스터들을 잡고 코인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모았어요. 영차, 영차, 조금만 더 하면 전설의 드래곤을 가질 수 있어. 누브는 머릿속으로 황금빛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때 옆에서 사냥하던 블록스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숲 입구에 화려한 단짝이 모자 상점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와, 저 모자 좀 봐. 지금 당장 쓰면 정말 멋지겠는데? 블록스는 지금까지 모은 코인을 전부 털어 알록달록한 네온 모자를 사버렸어요. 누브, 너도 하나 사. 언제 100만 개를 다 모아? 지금 당장 즐거운 게 최고지. 블록스가 멋진 모자를 뽐내며 춤을 췄어요. 하지만 누브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야, 난 나중에 얻게 될 그 멋진 드래곤을 위해 지금은 참을 거야. 누브는 낡은 기본 옷을 입은 채 다시 사냥터로 향했어요. 며칠 뒤 마을에 한정판 구름보드가 출시되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달려가 그동안 모은 코인을 써서 보드를 샀죠. 블록스도 이건 못 참지 라며 또다시 코인을 전부 써버렸어요. 친구들은 쌩쌩보드를 타고 놀았지만 누브는 묵묵히 걸어다니며 코인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어요. 누브도 가끔은 유혹에 흔들렸어요. 다리도 아프고 맛있는 아이템도 먹고 싶었죠. 나만 너무 고생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누브는 자신의 인벤토리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90만 개의 코인을 보며 다시 힘을 냈어요. 목표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드디어 마지막 1만 코인이 남았어요. 누브는 가장 위험하지만 코인을 많이 주는 용암 던전에 도전했어요. 뜨거운 불길이 솟구치고 장애물이 가득했지만 누브는 침착하게 점프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동안 쌓아온 노력 덕분에 누브의 컨트롤은 누구보다 예리해져 있었죠. 마침내 100만 코인을 모두 모은 누브는 떨리는 마음으로 광장의 전설 피드스톨 앞에 섰어요. 친구들이 모두 몰려와 구경했죠. 블록스는 낡아버린 모자와 부서진 보드를 든 채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누브가 구매 확인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황금빛 번개가 치더니 거대하고 위험있는 황금 드래곤이 나타났어요. 드래곤은 누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화려한 빛을 내뿜었죠. 그건 서버 전체에서 단 한 명, 노력과 인내를 증명한 누브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었어요. 블록스가 다가와 말했어요. 와, 누브, 정말 대단해. 나도 너처럼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어. 누브는 웃으며 친구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블록스.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너도 꼭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야. 누브와 전설의 드래곤은 함께 높은 하늘로 힘차게 날아올랐답니다. 전설의 고수와 찰떡 붙어 다니는 법. 와, 대박이다. 네모 반듯한 블록 세상에서 핍은 오늘도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핍은 가진 장비라고는 낡은 나무 막대기뿐인 평범한 초보 캐릭터였거든요. 하지만 핍에게는 남들보다 뛰어난 필살기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세상에서 제일 가는 고수를 찾아내어 그 옆에 착 달라붙는 기술이었죠. 그때 광장 저편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어요. 바로 이 서버의 전설, 제니스였죠. 제니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황금 갑옷을 입고 등 뒤에는 커다란 기계 날개를 달고 있었어요. 제니스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땅이 울릴 정도로 엄청난 위험이 느껴졌답니다. 핍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쏜살같이 달려간 핍은 제니스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오, 위대한 제니스님, 당신의 발걸음마다 은하수의 향기가 납니다. 이 보잘것없는 제가 당신의 망토에 묻은 먼지를 털어드려도 될까요? 핍은 정성스럽게 제니스의 화려한 망토 끝자락을
손으로 털어내기 시작했어요. 제니스가 사냥터로 이동하자 핍은 1초도 쉬지 않고 뒤를 졸졸 따라갔어요. 제니스가 잠시 쉬기 위해 거대한 칼을 땅에 내려놓자 핍이 얼른 달려들어 양손으로 칼을 받쳐 들었죠. 제니스님의 보검이 땅바닥에 흙 따위에 닿게 할 순 없죠. 이 칼은 너무나 완벽해서 눈이 멀 것 같아요. 핍은 무거운 칼을 들고 쩔쩔매면서도 입가에는 아부의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제니스가 몬스터를 기다릴 때 핍은 어디선가 커다란 나뭇잎 부채를 가져와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제니스님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자, 바람 들어갑니다. 물결표 휘휘. 핍의 팔은 부러질 듯이 움직였고 제니스는 귀찮은 듯 하면서도 은근히 그 대접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거대한 보스 몬스터 레드 드래곤이 나타났어요. 다른 유저들은 모두 겁에 질려 도망쳤지만 제니스는 당당하게 맞섰죠. 핍은 드래곤의 발톱이 닿지 않는 아주 멀고 안전한 바위 뒤에 숨어서 소리쳤어요. 제니스님, 저 못생긴 드래곤의 콧등을 박살내주세요. 당신의 새끼손가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제니스가 승리했어요. 핍은 보스가 쓰러지자마자 달려나와 제니스의 신발을 자신의 셔츠 소매로 닦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저 드래곤의 피가 제니스님의 신성한 신발에 튀다니요. 제가 당장 광인하게 닦아드리겠습니다. 핍의 현란한 손놀림에 제니스의 신발은 거울처럼 반짝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제니스의 몸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렉인가? 제니스의 캐릭터 위로 연결 중 이라는 표시가 뜨더니 제니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제니스의 화려한 아우라도 사라지고 제니스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빈 껍데기가 되고 말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쓰러졌던 레드 드래곤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다시 일어났어요. 드래곤은 멈춰버린 제니스를 향해 달려들었죠. 핍은 겁이 나서 도망치려 했지만 실수로 아까 제니스가 잠시 맡겼던 신의 검을 여전히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으아, 엄마 나 살려줘. 핍은 눈을 꼭 감고 검을 휘둘렀어요. 콱쾅, 신의 검에서 엄청난 번개가 뿜어져 나와 드래곤을 단번에 물리쳤어요. 그 순간 제니스의 접속이 완전히 끊겼고 서버의 모든 유저들이 달려와 핍을 에워쌌어요. 핍이 혼자서 보스를 잡았어.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초보 캐릭터가 핍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오, 전설의 핍님. 당신의 신발에서 무지개 빛이 납니다. 제가 닦아드려도 될까요? 핍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조금 더 정성껏 닦아보게나. 황금 달걀과 짠돌이 매그너스. 블록시티의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단짝 친구인 피벗과 매그너스는 보물찾기 맵에서 전설로만 전해지던 무지개 황금 달걀을 발견했어요. 이 달걀만 있으면 100만 로벅스를 벌 수 있다는 소문에 두 친구의 눈이 번쩍 뜨였답니다. 매그너스는 달걀을 보자마자 잽싸게 품에 안았어요. 이건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 거야. 내가 0.1초 더 빨리 발견했거든. 평소에는 좋은 친구였던 매그너스였지만 돈 냄새를 맡자마자 눈빛이 달라지며 유독 치졸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달걀을 현금으로 바꾸려면 렉 걸린 용암지대를 건너 상점으로 가야 했어요. 피벗이 제안했어요. 매그너스,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배를 사자. 내 인벤토리엔 돈이 조금 부족해. 하지만 매그너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내 로벅스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어. 결국 매그너스는 자기 혼자만 탈 수 있는 아주 작고 저렴한 인용 서핑보드를 샀어요. 피벗, 넌 수영해서 와. 운동도 되고 좋잖아? 아, 내 보드에 튀기는 오렌지 소다 용암은 조심해줘. 보드 닦는 비용 청구할 거니까. 매그너스는 정말 치졸하게 굴었죠. 피벗은 끈적끈적한 오렌지 소다 용암 속을 힘들게 헤엄쳤어요. 매그너스, 조금만 천천히 가. 피벗의 외침에도 매그너스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 1초 늦을 때마다 내 로벅스 가치가 떨어지는 기분이야. 드디어 상점 앞에 도착했을 때 매그너스는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자, 여기 서명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 보드가 길을 안내해줬으니 수익의 99%는 내가 가질 거야. 넌 수영비로 1%만 가져가. 피벗은 매그너스의 치졸함에 기가 찼어요. 그때였어요. 상점을 지키는 거대한 어드민 가드가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 달걀을 팔려면 용기가 증명되어야 한다. 누가 가장 먼저 나설 것인가. 가드의 거대한 그림자가 두 친구를 덮쳤어요. 매그너스는 겁에 질려 달걀 뒤로 숨어버렸어요. 으아, 내 캐릭터가 죽으면 아이템 수리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피벗, 네가 나가서 싸워. 난 여기서 구경만 할게. 매그너스는 끝까지 자기 돈 아까운 생각만 했어요. 피벗은 용감하게 나서서 어드민 가드의 퀴즈를 모두 마쳤어요. 가드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진정한 보물의 주인은 욕심쟁이가 아니라 용기 있는 자다.
보상은 오직 피벗에게만 주겠다. 가드의 손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100만 로벅스를 받은 피벗은 그 돈으로 블럭시티의 모든 노비, 눕 친구들에게 멋진 선물을 나눠주었어요. 매그너스는 옆에서 나 한 입만, 아니 딱 1로벅스만 이라며 애원했지만 친구들은 모두 웃으며 피벗의 파티를 즐겼답니다.